안녕하세요. 25학년도 경기 임용 합격생입니다. 이번 영상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목차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꽈락으로 갈 수 있는 잘못된 공부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1차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차 점수가 비록 조금 낮더라도 2차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전공 같은 경우는 꽈락이라는 29점을 받았고, 교육학의 경우 꽈락보다 1.33 높은 8.33을 받았습니다. 초수 때 저의 공부 방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보완한 결과 올해 2025학년도 재수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학은 10점, 그리고 전공은 21점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는 그래서 커플 2.33,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커플 9.17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초수 때 어떻게 공부를 잘못했는지, 잘못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초수 때 교육대학원을 8월 달에 논문 졸업을 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졸업 예정이시라면 미리 써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임용 시험이라는 게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하루 평균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 때는 기본서 회독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7월부터는 아예 문제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용이라는 게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니고 사고를 요하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독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회독부터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한 구절씩 쪼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책을 정독하지 않고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또 회독 주기를 줄여나간다면 올바른 회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였는데요. 초중반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면서 또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판까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수 때는 제 주변에는 임용이라는 시험은 적어도 기본 3수 이상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임용은 3수 정도 해야 되니까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수 때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차단을 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을 제가 세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활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화된 회독과 인출,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를 통한 오답 암기입니다. 제가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총 대략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 스터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터디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인출 스터디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인풋을 하고 또 아웃풋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아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터디를 제가 활용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공부 방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정리해보면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는 도구로 스터디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루지 않게 됩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터디원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한동안 굉장히 안 올라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주변의 스터디원들에게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초반 1월부터 3월 이 정도 초반에 인출 스터디를 구하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터디를 하면서 쟤는 떨어지고 나는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스터디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잘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모두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차 준비를 하는 3명의 스터디원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모두 다 1차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화된 회독과 인출이 제 1차 합격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회독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회독 방법은 구조화된 회독입니다. 이건 장지연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구조화된 회독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전공과 교육학에 해당하는 주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는 형광펜을 활용해서 위상책의 키워드를 체크를 하고 체크한 내용을 위주로 회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장 배경은 초록색, 그리고 영향은 보라색,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 형광펜으로 체크한 내용을 위주로 먼저 회독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80% 정도가 이제 암기가 되어 있다면 잘 안 외워지거나 계속 틀리는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회독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하늘색, 그 다음 회독 때 그 부분을 또 모르면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그리고 막판에 또 이제 계속 안 외워지면 형광색 핑크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그 형광 핑크 부분에 인덱스를 붙여서 시험장 당일에는 그 인덱스만 볼 수 있도록 구조화된 회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단권화나 서브노트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회독을 했으면 인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인출 방법은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공과 교육학에 해당하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A4 용지 100지를 놓고 인출을 쭉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공 같은 경우 미교로는 정의, 배경 3개, 장담전 2개씩 이런 식으로 쭉 인출을 하고 제가 여기 써놓은 부분 이외의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임용이라는 시험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채워주셔야 붙는 시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시고 만약에 안 외워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무조건 청킹으로 외웠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문제풀이를 통한 오답 암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면 영역별로 아이패드에 정리를 해서 내가 복습을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그 다음번에 풀어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형광색 핑크로 체크를 해나가고 또 답안을 아래다가 붙여놓고 이 답안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형광 핑크색으로 이제 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복습을 할 때도 내가 모르는 부분만 따로 인출하는 연습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교육학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상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항상 저희 직강생들의 성적을 아트패스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적표를 확인을 해서 나보다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틀리는지,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성적표를 놓고 비교를 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기본을 놓치고 있다 하면 회독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단 1, 2월에 회독을 했어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때도 인출 스터디를 계속했는데 스터디원이 질문할 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책을 보고서라도 인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키워드를 위주로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도 1, 4월과 동일하게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1, 4월과 동일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해와 암기를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쉽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하고 또 암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을 위주로 이때는 암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7, 8월 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보다 실력이 굉장히 늘었지만 여전히 대답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지 인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 마지막 이해다 생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남아서 물어보고 만약에 직접 물어보는 게 힘들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 11월 이때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공부한 선생님들은 이때 점수가 갑자기 오르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공 같은 경우에는 30점대 초중 후반 이런 점수를 받다가 막판 10월 달에 가서 40점대 후반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5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9, 11월 달은 1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한 선생님은 9, 11월에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11월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빠른 인출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기이고 또 10월 말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왜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1차 점수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2차 때 열심히 해서 판을 뒤집고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은 0점대 깎이고 수업 나눔 또 0점대 점수가 깎였고 면접도 마이너스 1.33 그리고 실기평가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이 20점대를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25.65라는 점수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꼽은 2차 합격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스터디, 그리고 2번 기출 기반의 만능 틀, 그리고 3번 자신감과 기세입니다. 먼저 2차 때 제가 진행한 스터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발표하기 전까지 저는 오전에는 전화로 선생님과 시책을 정리하고 수업 나눔 기출을 정리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걸 한 5일 정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나 2차나 동일하게 인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오후에는 실기학원을 가고 또 2차도 위상 커리큘럼을 따라서 장기현 선생님과 윤진 교수님의 그런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가지 않는 날에는 타교과 선생님과 면접 스터디를 주 3회 진행했고 또 동교과 선생님과 실연 스터디를 주 1회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동교과 선생님들과 면접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나눔하는 스터디를 주 1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가 난 후에 여러분들 정말 기쁩니다. 그렇지만 30분 정도 그 기쁨을 즐기고 나서 바로 저희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룸을 바로 예약을 했고 실기학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일 결과 발표 당일에 스터디룸을 예약하지 않으면 스터디룸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꼭 이때 1차 발표가 난 다음에 스터디룸을 바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때와 동일하게 2차 스터디도 쟤는 떨어지고 나는 붙어야지 하는 순간 또 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정말 모두가 다 합격하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차가 발표한 다음에는 오전에는 또 타교과 선생님과 면접 짝 온라인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건 주 5일 1시간 20분 진행을 했고 초반에는 이렇게 얇은 요약된 면접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또 이걸 인출하고 또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스터디를 했고 그 스터디를 다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80% 정도 그 면접 요약책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실기학원을 갔고 안 가는 날에는 동교과 선생님들과 실연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주 2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타교과 선생님과 짝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이건 주 5일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스터디한 선생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이 선생님이랑 11시 20분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그 선생님과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저는 위상학원, 실기학원에 오는 데까지 왕복으로 2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뭐 스터디 문제를 만들거나 면접 요약책을 읽고 암기하거나 혹은 실기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머릿속에 잘 이렇게 이미지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3일 전부터는 면접과 실연 스터디는 모두 다 올스탑하고 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저 두 번째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출 기반 만능 틀입니다. 이거는 윤진 교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요. 저는 면접, 실연, 실기 모두 만능 틀을 만들었고 이걸 시험장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능 틀을 만들면 가장 좋은 점은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지 않고 그 만능 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구상하는 시간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구상을 완료해서 자신감 있게 실연 그리고 실기 면접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접 같은 경우는 스터디1이랑 기출이랑 시책을 총 3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테마별로 3줄 만능틀을 만들고 이를 암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3줄은 서론, 그 다음에 효과, 학급 방안, 교과 방안을 말합니다. 이걸 키워드 중심으로 한 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 3줄을 암기하고 시험장에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3줄을 충분히 내 것으로 흡수를 한 다음부터는 나의 경험과 교직관을 안에 집어넣어서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연 같은 경우는 면접과 동일하게 수업 실연의 역대 기출 그리고 변형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스터디원들과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구글 시트지에 기출을 정리하고 이를 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 저희가 회독한 것을 토대로 만능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그림을 토대로 만능틀을 제작하고 시험장에서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만약에 같이 스터디를 하는 동교과 선생님들이 2차 대기실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자료를 공유하셔도 되고 어차피 심사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하고 또 만능틀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스터디를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대기실이 달랐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만능틀도 통일하고 또 서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구글 시트지에 시책을 정리한 것인데요. 시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복잡한 거를 다 열심히 읽지 마시고 딱 키워드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적용하기에도 쉽고 또 이해하기에도 쉽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자신감과 기세입니다. 여러분 2차는 자신감, 기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신감과 기세가 생기려면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무한 반복 연습을 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은 실연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시켜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할 때는 이제 도입, 전개 1, 전개 2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쭉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좀 쪼개서 내가 만약에 도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입만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쪼개서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자동화될 정도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자신감 가지고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한 테마별로 3줄 요약 암기 연습을 하시고 나만의 교직관을 확실하게 정립하세요. 그리고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학급 교과 방안을 암기하시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기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양화 조소를 선택을 했는데 동양화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추가적으로 학원 수업 시간 이외에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실기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자신이 없다 하면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만약에 본인이 뒷번호의 배정을 받았다 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물론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시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시험 기다리는 동안 종이 계속 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이 울릴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당황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인드셋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아니면 누가 붙어? 나는 이번 시험에 붙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준비에 임하시면 이 시험 정말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